이건 말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우리는 한국인 같다고 하면 칭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 현재 모든 나라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를 비롯해서 영화, 드라마, 심지어 예능까지 다양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매워서 기피했던 한국의 매운 요리 역시도 이젠 외국인들이 먼저 찾아 먹을 정도로 세계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해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중국인들이 올린 글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채로운 유행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중 한국 역시도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지난 과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음식, 하물며 옷 입는 스타일 역시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유행을 따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현재의 일본 청년들에겐 한국이 최첨단이나 최신의 유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한국 음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K-팝을 동경해서 한국을 최신 트렌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 확충을 강조한 파트너십 선언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니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물론 다소 난해해 보일 수 있는 일본의 패션 역시도 패셔너블하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따라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에서 일본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나 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현재 한국은 자체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만약 유행이 지나면 더 괜찮은 유행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도 처음부터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미국의 문물이 한국에 큰 인기가 있었고 1980년에서 1990년대에 한국에선 홍콩 영화가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성냥개비 하나를 입에 문 것만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영웅 본색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이러한 영화의 장면들이 흡연을 멋있게 보임으로써 수많은 남성들이 주윤발을 따라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촌스러운 연출이지만 그 당시에는 큰 인기와 더불어서 유행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디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홍콩 영화의 유행이 끝나면서 한국인은 독자적인 한국만의 미디어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노래나 예능, 영화, 드라마에 도전을 하고 공을 들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따라하는 것 같은 연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시청률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안정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한국은 이제 막 시도한 걸음마 수준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한국은 끊임없이 시도했고 소규모로나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해외에 서서히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아시다시피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전혀 의외의 나라인 이란에서 큰 인기를 얻은 건 의외이긴 하지만 이란 외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역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 겨울연가가 있다면 중국에는 대장금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서의 대장금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했으며 지금까지도 대장금을 기억하는 중국인 역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드라마에 힘을 실은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990년대에 크게 큰 인기가 있었던 중국의 드라마인 판관 포청천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포청천이 큰 인기를 끌자 그 당시 한국인들 대부분은 포청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인기를 본 한국의 한 언론사는 한국은 왜 저런 사극을 못 만드나? 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의 제작사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 탄생한 드라마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용의 눈물이죠. 드라마 용의 눈물은 한국에서 히트를 쳤으며 지금까지도 재방송을 하고 있는 인기 작품입니다.
영화 부분에서는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부산행 등등 다양한 영화들 역시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 자체가 새로운 세계의 콘텐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일본의 전 총리가 말했듯이 한국의 음식이나 미디어가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유행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유행은 점점 더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세계화에 대해서 해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한국을 따라하고 있어.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인 같은 일본 젊은이들이 많아서 정말 놀라고 있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푸드와 엔터테인먼트는 세대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옛날에는 도쿄의 패션이나 일본의 문화가 동아시아에 유행했지만 지금의 아시아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유행 중이야. 일본 대신 부상한 곳이 한국이고 모든 유행의 시작이 서울이 되어버렸지.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유행의 발신지로 동경하고 있어. 걔네들은 한국을 정말로 좋아하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스킨케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나도 스킨케어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럽 남자들 대다수는 진짜 피부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야. 아무래도 그 영향은 한국의 드라마나 K-팝 가수에게서 받은 것 같아. 그들도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듯해. 난 아랍인인 남자이지만 스킨케어 제품은 잘 사용하고 있어.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 모든 아랍 남자들이 스킨케어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하고 있지. 한국의 명란젓만큼은 인정하고 싶어. 정말 최고의 품질과 맛을 보장하지. 현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최고라고 할 수 있어. 어쩌면 미국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지. 왜냐고? 지금 BTS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한국의 성형 기술은 감탄만 나와. 얼굴뼈를 깎아서 원래대로 되돌려준다거나 살을 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는 것 같아. 내 친구들도 한국에 성형을 하러 많이 가. 한국의 불고기는 정말 맛있어. 특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곳에 가면 점원이 직접 구워주기도 해. 한국의 영화 역시 인정할 만한 분야야. 전쟁물이나 호러, 서스펜스 분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은근히 한국의 고추장이 정말 맛있어.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웬만한 음식에 잘 맞아. 정말 최고의 소시지. 한국의 연예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쁘고 잘생겼어. 거기에다가 키도 커서 저런 키의 아시아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지. 정말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인은 뭐든 할 건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건 파업을 해도 자기 본래의 일은 해. 내 한국계 미국인 친구가 한 번은 한국인 여자친구를 밸런타인데이에 한국 식당 데려가서 짜장면 사줬더니 먹고서 울더라고. 그래서 너무 맛있나 보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감동할 만한 맛이었어. 물론 난 울지 않았지. 알고 보니 그녀가 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 봐. 소프트 파워와 문화 외교는 현대 국제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야. K-팝이 바로 그 훌륭한 예시이지. 확실히 영국에서도 K-팝은 인기가 많아. 런던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되어 있지. 한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 있는 국가야.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고 현대자동차 역시도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되었지. 한국의 유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바로 집에서 넷플릭스를 켜면 돼. 그곳에는 한국의 콘텐츠가 무수히 나오거든. 그리고 항상 순위권 아니지. 한국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핸드폰도 좋아. 아이폰만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갤럭시와 아이폰의 대립구조인 것 같아. 난 갤럭시를 쓰는데 아이폰보다 더 호환이 좋고 편한 것 같아. 한국 성공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근면과 교육이라는 것에 동의해. 한국의 작별 인사 중에 수고하세요, 공부 많이 하세요라는 말이 필수일 정도니까. 나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모두 합쳐서 6년 정도 한국에서 가르쳤고 나중에 미국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어. 내가 한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난 만족해. 한국의 발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야.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지.